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혹시 숨겨진 악재는 뭐가 없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바이낸스에서 실제로 선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톱 트레이더, 그러니까 선물, 그러니까 뭐 단타를 굉장히 잘 치는 뭐 이름을 봐서는 베트남 쪽으로 보입니다. 이 그 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다. 거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코인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 주요 저항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조금 강세가 보였던 게 비트코인 6만 달러까지 하락한 다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매수를 바닥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박스권 횡보 이후에는 매수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트코인도 역시 전형적인 원형 바닥, 이렇게 둥글둥글한 바닥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제가 계속 차트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트가 74,000달러 돌파하고 이더는 2,400달러, 솔라나는 100달러 등을 그렇게 되면 회복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장주는 비트죠. 비트가 올라줘야 나머지가 따라서 오를 수 있다.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인가? 맞았습니다. 바이낸스 스퀘어라고 여기 이제 채팅할 수 있는 블로그 같은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증명이 된 탑 트레이더는 맞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2월 달에 일부 코인을 조금 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작년 중반만 해도 비트와 이더의 상승에 베팅을 했었는데요. 너무 일찍 손절을 했다. 그래서 이제 10월 10일 전까지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수익이 불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도 실은 했었습니다. 맨날 돈을 이렇게 따기만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올해 1월 달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박스권에서는 이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 쥐약이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든 나와야 되는데 계속 탈탈탈탈 위아래로 틀리는 거죠. 실제 이 사람 표현이 우리는 무슨 탈곡기에 집어넣어서 탈탈탈 추수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포지션을 많이 줄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탑 트레이더라고 해도요. 손실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탑 트레이더의 특징은 뭐냐면 손실이 날 때 그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런 아주 극소수 이거는 1% 2%가 아니고 0.00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쩌다 한번 70% 80% 맞췄다가 아니에요. 75% 70% 80%이 승률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이 날 때 크게 가져가는 게 트레이더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쪽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 6만 달러대에서 안 사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실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잡으면 좋은데 아니면 그냥 6만 달러대에 사고 5만 달러대에 가면 그럼 이제 더 땡큐 하면서 더 사면 되겠죠. 최근에 작년 4분기부터 이게 이제 잘 설명이 안 되는 차트죠. 금 가격 치솟았죠. 은 가격 마찬가지죠. 글로벌 리퀴디티 유동성 치솟았죠. 이거 보면서 이제 코인도 가자를 외쳤던 게 지난 4분기인데 웬걸 이게 나머지 다 올랐는데 비트코인만 반토막 댕강 이렇게 난 거죠. 알트코인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시장이 조작이 됐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걸 증명해봐. 그걸 좀 애매한 거죠. 의혹들은 많이 보입니다. 어찌됐건 코인만 폭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신기한 일인 것 같긴 해요. 조지 소로스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재귀성 이론이라고 해서 결국 정반합, 결국 어떤 자산의 가격은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역발상 투자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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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거리에 피가 철철 흐를 때 매수를 해라. 근데 그 피에 내 피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피냐 남 피냐 막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때 가서 산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블락락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그러니까 이 피가 넘치는 상황 중에서도 실은 저번에 그랬잖아요. 투자자들이 꾸준히 비트코인 ETF 사더라. 블락락 거 90%가 꾸준히 사고 있다. 기관도 꾸준히 조용히 사고 있다.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소가 순유출, 이게 이제 16.8억 달러면 거의 2조가 훌쩍 넘는 돈을 누군가 비트코인 샀다는 거예요. 누가? 기관들이 사고 있다. 비트만 사냐? 보니까 이분도 나름 유명한 이제 인사 중에 한 명이에요. 어찌됐건 뭐 에릭 보호이스 이 대표는 일주일간에 이더리움을 무려 33,540개를 삽니다. 매입 평단가가 2,120달러인데 현재 423만 달러의 미실현 수익을 벌써 기록하고 있어요. 익명의 또 다른 고래는 지난주 5일 동안 1.6억 달러, 지금 몇 개를 삽니까? 이더리움 5일 만에 8219개를 크라켄에서 매집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의 고래는 3시간 동안 7700개를 또 시원하게 이더리움 긁었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눈앞에 보여줘 증명해봐. 그래서 하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회 자체가 없고 실은 믿음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에 근거한 배팅을 해 나가는 게 투자입니다. 두 번째, 수익은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상승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결정이 이미 되냐? 하락장이죠. 하락장, 폭락장, 조정, 횡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냐? 그거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미 다 총알이 떨어졌다. 이번 하락에는 제가 못 샀는데요. 그런 분들 꽤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단기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욕구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투자라고 하는 것도 근성으로 갈립니다. 물론 돈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돼요. 아예 감각이 없으면 투자를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됩니다. 근데요. 그 부족한 타고난 재능조차도 근성이 있으면 제가 볼 때 평균 이상은 가요. 어찌됐건 결국엔 이겨냅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히 코인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굴복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블룸버그에서 비트코인 회복하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에 갇혔다. 6만 달러, 7만 5천 달러 왔다 갔다 하고 돌파구를 못 찾고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란 분쟁 이후에 주식시장보다는 또 금보다는 긍정적으로 코인이 잘하고 있더라. 근데 여전히 10월 고점 대비 40% 폭락한 거 아니냐. 뭐 이것도 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윈터 뮤트 여기는 그 마켓 메이커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중에도 불구하고 펀딩비는 음수로 전환됐다. 약세 심리가 우세하다. 거래량도 줄더라.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또 이제 코인 관련된 은행 관계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데 일시적인 이거 안도 랠리야. 이거 찐 반등 아니고 그 다음에 추가 하락할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악담을 퍼붓는 거죠. 블룸버그는 이런 사람들 의견만 딱 지금 가져와서 시장의 관심은 지금 코인이 아니고 원유 지금 전쟁 났잖아. 그 다음에 완류미늄, 원자재, 실물자산, 뭐 금은 이런 거지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이런 거죠. 코인 지금 올랐다고 얼쩡거리지 말고 딴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를 실은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원유 봐라. 원유 가격 많이 오르잖아. 그리고 알루미늄, 금은 이런 것들. 이런 거 지금 함께 딱 좋을 것 같은데 투자에 철칙이 있어요.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싸게 산 다음에 비싸게 팔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블룸버그라고 하는 주요 매체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쉽게 말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고 있는 거죠. 석유, 금속, 야 지금 타야지. 코인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이런 의견이잖아요. 크게 보면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간단한데요. 이게 사실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뻗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비싸? 석유가 비싸다고? 네가 사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지. 지금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미 올라서 거품이 됐다. 포모가 도졌다.
당연히 저는 쳐다보는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반대로 쌀 때만 사서 비쌀 때만 팝니다. 제가 말을 쉽게 했지만 쌀 때만 산다고요? 이게 쉬울까요? 현금이 없다. 아니면 뭐 총알이 떨어졌다. 뭐 내가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제 뭐 봤더니 이젠 끝났다. 이런 이유가 넘쳐납니다. 쌀 때만 꾸준히 계속 산다고요? 비쌀 때만 판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 10월 달에 실은 팔진 않았던 거예요. 지표가 제가 봤을 때 뭐 포모라고 하기는 뭐 너무나 애매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선택입니다. 뭐가 더 좋은지는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에서 항상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수백만 달러치의 비트코인, 금, 은을 추매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 금, 은 그리고 유전, 그러니까 이제 석유 이제 퍼다 나르는 유전을 추가로 매수했다. 폭락장에서는 현금이 쓰레기가 아니다. 폭락 이후 금, 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확신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만 예측이 틀릴 가능성을 인지를 하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공격, 이게 지금 계속 지속이 되면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당연히 뭐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겠죠. 설령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부동산, 이 사람 사실 부동산 했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다. 각자 안전하고 최선인 선택을 해라. 근데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실은 작년 11월 15일에 비트코인 떨어지면 더 많이 살 것이다 해놓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평단가 9만 달러에 거의 뭐 비트코인 전부 다 던졌거든요. 그래서 실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좀 배울 점이 있다고 봐요. 설령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상이 빗나가더라도입니다. 보통 이 초보나 아마추어들은 내가 무조건 맞다. 뭐 이제 그러니까 선물도 하시겠죠. 뭐 10배 레버리지 20배 뭐 심지어 100배도 걸어서 틀릴 수가 없다. 이제는 무조건 간다 했는데 틀리는 순간 그냥 싹 다 청산이 되는, 이게 저는 조금 뭐랄까요, 위험하다. 프로들은 본인이요, 그러니까 소위 뭐 벼가 이렇게 뭐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본인이 틀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쉽게 말하면 플랜 B가 있어요. 실은 일론 머스크도 예전에 비트코인 절대 안 팔겠다. 21년 상승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불과 몇 달 후죠. 22년 4, 5, 6월 뭐 이제 2, 4분기에 테슬라에 있었던 비트코인 75%를 팔아버렸어요.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이런 실은 경솔한 발언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자라는 거예요. 예상은 틀려도 이 사람들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생존이 되는 거. 예상 틀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뭐 특히 이제 비투를 무리하게 하셨다가 뭐 알트코인 올리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좋은 투자는 저는 그건 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는 뭐 트레이딩을 하진 않지만 탑 트레이더들한테 좀 배우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절대 꿈쩍도 안 하는 최우선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인한 철칙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극도, 본인이 틀리게 되면 이것을 바로 바꿔요. 극도의 유연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강인한 철칙이 있으면 유연함이 없고요. 유연함만 너무 있으면 이제 그 철칙이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보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하 일론 머스크도 22년 팬데믹, 그때 당시에 뭐 중국 뭐 봉쇄가 장기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매출이 뚝뚝 떨어지니 이거 큰일 났다. 급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실은 팔았다. 저는 이제 경영자로서의 일론 머스크는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안 판다고 했다가 지금 네가 팔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렇죠. 뭐 그건 이제 잘못했다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실은 공인의 발언은 절반은 듣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믿지는 않아요. 절반 정도는 듣고요. 절반은 그냥 버립니다. 저기 마이클 세일러가 난 절대 뭐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어. 절반은 들어요. 근데 절반은 버립니다. 실은
저랑 오후반 우리 제 동생의 방송 역시도 절반만 들으시고요. 나머지는 버리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비트겟 CEO가 있습니다. 이제 뭐 거래소의 대표죠. 사람들이 지금 사면 돼?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냐? 하락장 아직 안 끝났어. 본인 입장에서는 이 대표는 비트가 5만 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때 나는 올인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한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7만 4천 달러를 회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구간이 DCA,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했다. 하지만 모든 돈을 쏟아부여할 구간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5만 달러 아래일 때, 그러면 4만 몇천 달러일 때 올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뭐 사도 괜찮은데 매수한 다음에 뭐 20%, 30%더 이렇게 막 떨어져도 당황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말고 직접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투자가 힘든 게 뭐 나름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뭐 억만장자다 뭐 레이 달리오다 뭐 피터 틸이다 뭐 톰 리다 뭐 나와서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CNBC 나와서. 그렇죠? 근데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거를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확률을 스스로 베팅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남한테 물어본다. 제가 볼 땐 투자의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봐요. 저는 이 사람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유동성, 명확성 지금 최악이거든요. 유동성 뭐 지금 좋아진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바닥 근처를 지났다라고 볼 정도로 지금 안 좋아요. 명확성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왜 오르는지 설명이 실은 잘 안 돼요. 이걸 다 설명을 막 한다? 굳이 전 설명이 안 되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냥 이 정도 봐요. 그동안 너무 떨어졌잖아요. 다른 거 다 올랐잖아요. 뭐 미국 주식이요. 23년, 4년, 5년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는 거 아닙니까? 금은 폭등했잖아요. 국장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코인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뭐 이 정도는 뭐 이게 뭐 불트랩이 될지언정 속임수가 될지언정 오를 때가 됐다. 전 그냥 그렇게 봅니다. 이 질문은 이거겠죠. 이 반등이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if라고 적었어요. 제가 뭐 미래를 압니까? 트럼프는 전쟁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 정도 이제 겁 줬으면 이제 들어와야 석유값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정전이 되고 석유가 값이 다시 떨어져 주고 미국에서의 유동성이 이제 회복이 되어 주고 법 통과 시장구조법이 인전이라도 나와주고 그다음 이달 말에 잡혀있는 미중의 정상회담이 잘 맞춰지고 이런 것들이 다 if예요. 만약에 잘 된다면 뭐 3월, 4월에 또 진전이 나온다면 얼마간 이 상승이 뭐 어찌됐건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중에 몇 개가 뭐 전쟁이 뭐 이렇게 뭐 앞으로 한 6개월, 잘 어떻게 압니까? 뭐 3달, 뭐 6달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정과 횡보 심지어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래를 쓰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투자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4월까지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생존이 되는 거예요. 투자는 심리거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분이 있거든요. 투자는 심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빌린 돈을 가져다가 뭐 언제까지 반등이 나와 이거는 이미 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내가 막 알트코인에서 막 손실이 엄청 너덜너덜한데 이제 리벤지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걸 심지어 선물로 레버리지 껴가지고 심리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탈탈탈 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투자는 아닙니다. 좀 기다릴지언정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으로 좋은 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가득 채워넣고 뭐 100배 코인, 200배 코인은 뭐 조금 그 정도를 해야 내가 이걸 길게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설사 내가 뭐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버티고 돈 들어오면 그때 사면 되겠죠. 진짜로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 말대로 올인 한다면 그건 베스트죠. 베스트면 최고죠. 폭락에 폭락 바닥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잡았다? 근데 이렇게도 질문해 보셔야죠.
5만 달러 그러면 밑으로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현금이 뭐 크진 않지만 조금 있는데 4만 8천 달러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될까요? 뭘 사면 될까요? 지금이라도 뭐 XRP 사면 될까요? 나중에 제가 장담하거든요. 이거 올해 나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와요. 이런 거는 조금 좀 지양하자. 비트가 7만 달러건 6만 달러건 심지어 5만 달러까지 떨어질 때 그냥 꾸준히 그때 뭐 월급이 있거나 뭐 보너스가 있거나 그때 그냥 꾸준히 산다라고 하면 바닥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 편하게 그냥 꾸준히 가져가는 거고 평단을 낮추면서 수량을 늘리는 건데 그냥 이게 쉽지 않은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좀 어려워질 거라 보여집니다. 오픈 인트레스트 이더리움 이제 가격이 지금 검정색이고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판돈이죠. 선물 시장으로 이더리움 위냐 아래냐. 이더리움 가격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선물도 판돈도 감소하고 있다. 보통은 이제 자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현물, 선물 거래량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이낸스, 이더리움, 뭐 현물, 선물 거래량이 급감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제 바이낸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투심이 많이 악화됐고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뭐 개인의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기름값 너무 비싸져서 미국 경제 부정적이고 이 여파는 이제 3, 4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4월 달에 발표될 3월 이 물가 지표에 아마 반영이 되겠죠. 이건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가 높은데 금리 인하 하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와 기관들이 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 뭐 떠나고 있고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은 뭐 거의 뭐 죽쓰고 있다. 이런 표현이 뭐 맞겠죠. 바이낸스 내에서 뭐 이제 선물 거래가 현물보다는 많은데 그래도 많이 줄었다. 심지어 뭐 지난 1월, 2월 거의 바닥에서 이더리움 그 창시자 있죠. 비탈릭 부터린이 16,000개 판다고 했는데 거의 18,000개를 팔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생각이 있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가를 못 잡으면 미국 주식 당연히 안 좋죠. 크립토 더 안 좋을 겁니다. 트럼프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요. 유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물가를 잡아놔야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지 물가가 고공행진하면 그 뒤쪽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선거로 가는 어찌됐건 뭐라도 해보고 뭐 투표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는 이것을 당연히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트럼프 약점이 호르무즈 해협에다 막 길을 깔고 뭐 지나가면 위안화로 너 결제 안 하면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가를 계속 제가 볼 때는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라는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동성 다음으로 저는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시장 구조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동성은 지금 단기간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굉장히 뭐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의 법안 내용은 중앙화, 중개기관 우선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 뭐 SEC와 CFTC 관할권 명확히 하는 거, P2P 거래, 뭐 셀프 커스터디 보호 긍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과 디파이들을 충분하게 보호를 못하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동일한 실패 지점을 코인으로 그대로 이식할 수 있다. 좀 말이 어렵게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실패했잖아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게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이 이때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JP 모건이다, 블락락이다, 월가의 정말 짱짱한 금융 세력들이 크립토 산업을 통째로 그냥 갖다가 삼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열쇠라고 적었죠.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 오래 하신 분들 아는데요. Not your keys, not your Bitcoin. 너 키, 개인 키, 프라이빗 키 없으면 그거 네 거 비트코인 아니야. 이런 이제 그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키가 있고 개인 키가 있는데 개인 키를 월스트리트한테 통째로 갖다가 바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을 기관에서 대신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실패가 됐는데 이것이 그대로 코인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전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비트코인이 다시 그들의 금융 시스템 내로 들어가는 아이러니를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외의 악재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이번 편은 이제 Clarity Act 지금 4월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내 입법 가능성이 극히 낮다. 제가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뭐 라케 데이비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장 구조법 그거 뭐 좋은데 그 개인 프라이빗 키가 월가한테 그냥 맡긴다며. 모든 크립토에서 일어나는 그 활동들이 보니까 뭐 탈중앙화가 아니고 중앙화되어 있는 중개자, 뭐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뭐 신용카드 회사 이런 애들이 다 처리하고 통제하고 한다라고 지금 이 친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름만 탈중앙화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만이네, 이름만. 이게 완전 그냥 핵중앙화네. 이런 것도 규제 법이 맞나요? 이거는 항복이 아닌가요? 라고 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렉스 소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기 그 갤럭시 디지털의 뭐 디지털 총괄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4월 말까지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연내 법 통과는 힘들다. 이거를 이제 정확히 풀이를 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 미국 상원에서 농업위원회는 마크업 통과됐잖아요. 은행위원회 마크업 통과가 안 되면 이 법은 연내 통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5월만 돼도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이제 각 지역구 가서 이제 선거운동을 어쨌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시간이 막 뚝뚝뚝뚝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실은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약자가 실은 또 있어요. 얘기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갈수록 시장구조법의 연내 통과 확률이 실시간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예측 시장 있죠. 폴리마켓에서는 올해 1월 달만 해도 연내 법안 통과 확률이 70%였거든요. 지금은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칼시는 훨씬 낮아요. 올해 시장구조법 통과 확률이 11.7%에서 13.9%. 매우 보수적으로 보는 거. 이거는 거의 안 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배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 입법 우선순위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뒤로 밀렸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Save America Act라고 있습니다. 이 Save America Act를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드립니다. 미국을 지금 구하자 법인데요. 이제 투표랑 관련된 법이에요. 사진이 있는 실제 신분증, 우리로 치면 이제 운전면허증, 저기 뭐 주민등록증 이런 건데 이게 있어야만 투표가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Save America 법입니다.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50개 주에서 24개 주는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만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나머지 주에서는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 없어도 서명, 서약, 그리고 서명을 2번 하는데 그 필체를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같은 사람이 맞네? 이걸로 대신하고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이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이 통과가 되면요. 아주 그냥 제가 간략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신분증 왜? 민주당은 쉽게 말하면 이제 불법 이민자들, 노약자들, 사회 성소수자, 약자들 이 사람들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민주당은 당연히 원하는 거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있던 그 이민자들 다 지금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Save America 법 이거 통과 안 시키면 나머지 법 나 서명 하나도 안 할 거야. 사실은 엄포를 냈거든요. 이건 지금 뒤가 없이 본인 뒤에 있는 다리를 자르고 이것부터 통과시켜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트럼프가 비상시국을 선언해서 중간선거를 뒤로 미루겠다가 아닌 거예요. 중간선거를 겨냥하고 사실상 이 법부터 통과시켜라. 다른 법 내 책상에 가져오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민주당은
이변이 없는 한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실은 들어요. 격한 대립이 있겠죠. 근데 트럼프랑 저는 저 JP 모건 그 은행 기존 그 민주당 제가 볼 때는 뭔가 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는 매우 심각한 대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 구조법은 안 그래도 갈 길이 많은데 후순위로 지금 밀려나 버린 거예요. 정치가 먼저지 경제가 지금 뒤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려면 이 지금 투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4월 중순까지 기적적으로 먼저 통과가 다 돼줘야 돼요.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될 확률 얼마나 될 것 같냐? 뭐 AI한테 물어보니까 냉정하게 20% 본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뭐 세이브 아메리카 투표법 선 통과가 되고 클래리티법 통과를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서 압박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산 넘어 산이 맞아요. 이제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뭐 시장 구조법 이게 그러면 이제 불발되는 거 올해 통과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코인베이스, 리플,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들 뭐 이자도 이제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실제 이런 뭐 기라성 같은 뭐 크립토 회사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운영은 하지만 이렇게 그 해외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그만큼 왜 이게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불명확한 곳에서 뭔가 사업을 이렇게 진하게 할 수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일단 그 코인 국가들 많거든요. 그쪽부터 먼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법 통과 불발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지켜만 보겠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저기 뭐 로비했던 뭐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크라켄, 제미니 등등등 피터 틸 사단들 바라만 본다. 톰리 바라만 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결국에 유동성과 명확성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단기간의 급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건 이제 하반기 쪽으로 전 초점이 좀 맞춰진 거 아니냐. 그리고 유동성이 지금 막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확산하는 데는 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이제 그냥 뭐 유동성 M2 늘어났다고 바로 그냥 막 시장에서 막 대출 해가지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이 갑자기 막 이렇게 ISM이 막 치솟거나 그러진 않아요. 유동성을 전 하반기라고 본다면 상반기의 관건은 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과 클래리티 마크업 법이 4월 말까지 정말 최최종 데드라인 5월 초입니다. 이전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저 뭐 민주당 저기 뭐 JP 모건이 빅 딜을 저는 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실은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거 실제로 힘이 정말 센 분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자산 중에 7 빌리언이니까 우리 돈 10조 원이 지금 코인 관련된 자산으로 들고 있다. 이해상충 논란 일어난다. 이 문구 법안에다 집어넣고 트럼프 자산 이거는 다 뭐 불법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10조라고 하는 자산은 아들, 딸, 심지어 사위까지 다 포함된 자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알트 시즌을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요.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코인 가지수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지금 이 맞게 샜나? 3,780만 개의 코인이 지금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23년 이후로 코인이 너무 많아진 거죠. 알트코인, 뭐 비트 빼면 다 알트인데요. 코인의 가지수가 많아도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년도 알트 시즌은 이제 물 한 컵, 지금 컵 3개잖아요. 여기 그냥 비트코인, 뭐 라지캡, 미들캡 채우고 막 이제 순환매가 일어났다면 25년도는 지금 이 컵 채워야 될 게 지금 뭐 이제 수천 개가 넘어가는 거죠. 이거 언제 물을 다 채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트 시즌이 없었다.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단기 움직임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유동성도 쉽지 않아 보이고 명확성도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하지만 저는 떨어질 때마다 그냥 바이 더 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입니다. 뭐 예전만큼 많이 살 수는 없겠죠. 설령 시장구조법이 4월 말까지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해도 여기 계속 남아 있으실 겁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남아 있습니다. 실은 법 통과 안 돼도 저는 상관없다 주의요. 그러니까 이게요. 확률은 사실 반반이에요. 근데 굳이 따지면 저는 6대 4로 통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있다라고 봐요. 설사 유동성과 법 통과가 된다고 해도 지금 채워야 될 컵이 알트코인은 장난 아니게 많죠. 극소수의 코인에 돈이 몰릴 것은 저는 이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지금 뭐 실패한 코인 계속 물 주면서 버티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크립토 캐피털, 수도가 못 되면 우리가 비트코인 안 사면 중국이 할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말을 잊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의 자산의 수중에 지금 이제 뭐 왕국이 10조 원의 자산이죠. 이 하락장에 너덜너덜할 때 10조 원이면 제가 볼 때 뭐 10배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크립토라고 하는 것을 순순히 지금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포기할까요? 저는 여기에 부정적인 거예요. 큰 혼란 중에서 본질을 꿰뚫고 끝까지 버티는 극소수만이 승리를 할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면 끝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